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3월 27일 월요일 3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되었고 오후 5시 11분 현재 비트코인 3,700만원대를 유지하면서 고점에서 고가권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일자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가 나온 경우에 이제 직전에 이제 이 구간과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엔 옆으로 빼다가 크게 하방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도 이런 식으로 옆으로 빼다가 조금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패턴 이런 식으로 좀 흘러내리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좀 높아 보이고, 중요한 건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4월 10일경에 있는 CPI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5월 4일에 있는 FOMC가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시는 이 CME 그룹의 이제 다음 이제 페드워치 기준의 예측치로 다음 FOMC의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그거를 이제 예측을 하고 최대한 이 예측치에 맞춰서 결과들이 나오는 게 이제 그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거의 70% 이상이 25bp를 인상할 것이다가 이 페드워치 기준으로 그렇게 예측이 됐는데, 예측치로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이 예측치는 금리 동결, 커렌트, 현 시세를 유지할 것이다, 금리를. 그리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5월 3일에 있을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이 가능성이 현재 77%로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금리를 동결한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금리를 크게 올리고 조금씩 지금 올리고 있죠. 25bp씩 밟다가 0bp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시장의 강한 상승의 재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한 달 넘게 지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이냐, 그거를 좀 예측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하겠죠. 이 비트코인 차트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접근을 해보면은 이 바닥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지점에서 지금 물론 주말을 끼고 있었긴 하지만은 요 구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해외 차트 일봉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계신데, 자, 그러면은 앞으로 한 달 넘게 남은 이 FOMC 그리고 이제 CPI도 사실 여기서 CPI가 정말로 좋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CPI도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잡혀가고 있는 시점에서 CPI의 기대는 그런 호재로서의 재료의 역할도 조금 이 약발이 떨어져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이제 하방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특히나 이때 나온 이 봉, 위아래로 잡아 흔든 이 봉 있죠. 요때가 이제 FOMC 때 나온 봉인데, 여기서 결국에는 최고점을 찍어놓고 그 최고점을 아직도 못 가고 있고, 특히나 이때의 캔들의 형태가 십자도지, 납작한 이제 몸통 캔들은 아니지만은 이 위로 꼬리가 달리고 아래로 꼬리가 달리고 중간에 몸통이 있는 이 도지 캔들이 고점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요거는 약간 이제 방향 전환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후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좀 미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단권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많이 내린 구간에서의 이 구간도 보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거래량이 말라붙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급격한 무빙이 나왔듯이, 반대로 이제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이후에 또 급격한 무빙이 나옴으로써 이제 요때 그나마 이제 모아놨던 어떤 물량들을 한번 좀 정리시키는 그런 역무빙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내렸으니까 올렸고, 올렸으니까 내릴 수가 있겠다. 조금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고, 지금부터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5월 초반부 요때거든요. 요때 5월 초반부 요때 시점까지 어떤 좀 눌림 이후에 다시 금리 동결한데, 그러니까 금리 동결을 5월 3일에 예측치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겠죠. 자, 그러면 한번 눌러주고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쐈듯이 여기도 한번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쏘는 패턴이 또 나올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롱을 잡아서 이런 식의 돌파를 노리기보다는 한번 눌림을 좀 기다려준다라고 하면은 또 한 번의 초특급 바겐세일 구간이 4월 중으로 한번 올 수가 있겠다. 요즘 날씨도 굉장히 따뜻해졌죠, 여러분들. 그래서 추운 겨울이 일단 좀 지나갔고, 특히나 또 3월달에 비트코인도 위로 축포를 쏴줬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 그리고 올해 이후부터 올해가 이제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되는 어떤 그런 변곡점이 되는 기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2024년, 25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롱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리고 이제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충분히 이제 그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제 계절도 바뀌고 우리에게도 이제 봄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무제한적으로 올라가는 상승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원래 상승할 때도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어느 정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약간 롱 입장에서는 박앤세일을 좀 기다려봤을 때 우리가 여기 매물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물대를 오면은 이 구간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좀 롱으로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딛고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하방권으로 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정도까지 해서 이 구간에서의 매수를 1, 2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 열어두는 거죠. 여기도 갈지 몰랐어요. 여기 깨고 여기 갈 줄도 몰랐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상당히 많이 빼고 뺀 거 이상으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뭐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찍고 여기 최저점 이어놓은 이 상승 추세선의 하단 라인까지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너무 높은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롱 박앤세일 기간도 4월 중으로 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일단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으로는 여기서 지금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 좀 빠지는 흐름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고점을 넘기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좀 빠질 여지가 있고 빠지는 쪽으로 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래도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려놓고 이렇게 상단 자리에서 잘 횡보를 해주게 되면은 원래는 알트들이 뒤이어서 막 이더리움도 올라가고 뭐 이더리움 올라가고 나면은 또 리플도 올라가고 뭐 샌드박스도 올라가고 이런 알트 불장이 원래 오는 게 맞는데 지금 알트들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전혀 불장 느낌도 안 나고 다만 리플이 오늘 보시면 상승률 1등이에요. 3.7%로 상승률 1등이고 우리가 리플의 차트를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과거에도 이 시기에도 리플 혼자 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때가 2021년 3월 5월 요때 라인이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도 리플이 바닥을 찍고 요 바닥권에서 오랜 시간 횡보를 좀 해주고 여기 횡보해주고 요렇게 쐈듯이 일단 지금 쏘고 있어요. 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뭐 화끈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올려놓고 쉽게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더 추가 상승을 충분히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바로 계속해서 리플 쪽 변호사들이 승소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니칼롱 리플랩스의 대표가 최근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팩트와 법은 리플의 편이고 올해 안에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걸로 기대를 한다. 그러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소송 결과가 좋게 나와도 그때 차트를 올려놓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준비운동 이렇게 하고 쭉 이렇게 쏴서 소송의 결과가 만약에 여기서 리플 승소 결과가 나왔다. 그럼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호재 소멸로 받아들여서 여기 저항을 맞고 일단 여기까지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800원 라인 정도까지는 세력들도 밑에서 잡아서 한 2배 정도 남는 가격대 정도 되는데 물론 과거에 리플이 요 라인 2,500원 라인까지도 쳐준 적이 있지만 약간 이제 지금 요때랑 자금 상황이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풀려 있고 돈이 이 코인판에서 돌아가는 이 자금의 전체 양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개인들의 관심도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이고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펌핑보다는 요 정도 그러니까 진짜 많이 갔을 때 여기를 우리가 조금 나름의 목표 매물대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1,600원대 여기는 이제 1,100원대 제일 적게 잡는 게 요 정도 8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 전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맞고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한번 이제 시원하게 1,000원까지 찍어주고 떨어질 것이냐 요 정도의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플 같이 오랫동안 안 움직이던 코인이 결국에 이제 바닥에서 움직여줬을 때 패턴을 보면은 요때 당시 2020년도에서 21년도 넘어가던 시점에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고 한번 쭉 쏴줬을 때 900원 정도 찍어주고 그 이후에 여기 삼각형을 돌파하는 이제 대형 펌핑이 나온 거고 요 당시랑 이제 비교를 좀 해보자고 한다면 산 하나 그려줬고 산 하나 그려줬죠. 산 하나 더 그리고
지금 더 그리고 있는 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눌러줬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처럼 눌러줬다가 이런 식으로 봄펌핑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리플이 지금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있는 거는 계속돼서 이제 승소 가능성, 그것도 연내 23년 연중으로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현재 이제 차트의 기대감으로 반영돼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리플이 좋은 차트를 좀 그려주고 있고 4시간봉으로 좀 확대를 해서 봐도 이제 결국에는 최근에 한번 쭉 쏘고 나서 크게 눌리고 그 다음에 눌린 자리를 딛고서 지금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추세 라인을 타면서 삼각 수렴 돌파가 나오는 형태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리플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나마 좀 고무적이다. 그리고 리플은 좀 충분히 단독 랠리를 펼칠 수도 있는 그런 코인이고 과거에도 좀 보여준 이력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리플이라도 하나 쭉 쏴주면 그나마 이 코인 시장에 멀어졌던 관심을 또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리플이 좀 빨리 소송 결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리플을 우리가 매매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여기는 조금 지켜줘야 된다. 여기가 이제 크게 저점 내려 찍고 그 다음에 여기도 찍어주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547원을 좀 지켜주면서 가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그 쭉 갈 수 있고, 만약 여기를 깬다 그럼 또 횡보가 또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좋은 흐름은 이 추세선 저점 있는 추세 타고 지금처럼 계속 가주는 모습, 그리고 이후에 여기 찍어준 고점이 한화 기준으로 654원인데 요 654를 좀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면 좋겠다. 돌파하면은 한번 꺾일 수는 있어도 이후에 더 크게 갈 수 있는 이런 좀 발판이 또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도 한번 빠져주면은 여기 좀 꼬리 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와주면 충분히 이런 지지선에서 한번 롱으로 받아볼만 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타점들도 저희가 이제 최대한 분석을 해서 카톡방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알트들은 충분히 올라갈 만한데 사실 비트에 비해서는 이더리움도 크게 올라가지 않았죠, 이번 상승장에서. 근데도 지금 힘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일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오늘 마감을 하게 되면은 좀 상당 부분 이런 식으로 푹푹 찍어주는 움직임 이후에 또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이더리움도 나올 수가 있겠다. 다른 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뭐 많이 올랐던 스택스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눌리는 분위기, 앱토스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눌러놓은 상황이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다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차트들이 대부분 좀 조금 머리 들다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팍 눌러주게 되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22,500원 정도를 다시 오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저가 매수 찬스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트들이 힘이 없이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비트가 이 고가권에서 한번 흘러내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조짐을 알트에게서도 우리가 조금 찾아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21시 30분에 미국 상품 무역 수지 발표 요 이벤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 미국 GDP 발표,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PC 미국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21시 30분에 좀 흔들기가 예상이 되고, 금요일은 또 주말 앞둔 구간이기 때문에 목요일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살짝 조금 이제 하방으로 내리꽂을 만한 그런 이벤트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은 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번 주도 지표 발표하는 21시 30분을 기점으로 좀 많이 흔들기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4시간 봉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반등 쭉 내려오다가 약간 반등을 주긴 했는데 힘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고, 지금도 음봉으로 지금 4시간 봉으로 3개째 음봉이 찍어주고 있고, 음봉 나오면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줄줄줄 빠지는 흐름이 최근에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음봉으로 이제 빠지는 흐름,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단기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린 구간, 그리고 크게 내려 찍었는데 여기서 크게 또 반등을 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지지가 안 된다고 하면은 여기를 또 리테스트하고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그래도 반등이 세게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내렸다가 흘러내렸다가 땅 반등 한번 주고 이후에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매물대는 사실상 이제 뚫기 힘들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24K에서 25K 라인 요 박스까지는 한번 좀 쭉 이제 흘러내리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하락 3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내려 찍었습니다. 일단 강력한 음봉으로 내려 찍은 이 음봉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1파, 그 다음에 거기서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흐름이 좀 상승 흐름이 한풀 이제 꺾이면서 쭉 이제 돌아서 내려오는 형태, 이런 식으로 팍팍 내려 찍는 음봉들이 아마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 여기 박스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롱 관점보다는 숏 관점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나름의 전략을 조금 세워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유지해주고 있는 요 27.8K 27,800달러를 기준으로 여기서 찍은 최고점까지 대략적으로 이제 3.7% 정도 올라가게 되면 전고 돌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돌파하게 되는 거는 얘기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계속 더 롱으로 좀 더 30K, 31K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숏 입장으로 이제 우리가 좀 보고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을 예상하는 그런 시나리오 안에서 우리가 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요 정도의 리스크를 좀 감수하겠다. 내가 이제 숏을 잡고 대략적으로 20배 정도의 숏을 이제 쳐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위로 3.75% 올라가는 이 정고점에 손절 걸어놓을 수 있거든요. 20배 정도면 터지지도 않고 청산도 되지 않고 물론 요 정도 손절 나면은 조금 뼈 아플 수 있겠지만은 다만 빠져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넘어서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방을 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손익비 여기 이제 손절 리스크 대비해서 하방으로 빠질 때 조금 나름 크게 또 빠질 수 있는 그만큼 또 고점 자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큰 레버리지가 아니라 그리고 너무 좀 장기적으로 봐도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팍팍 떨어져주면 이렇게 빔 하나씩 꽂히면은 좀 익절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12시간 본 기준인데 그래서 한 20배 정도 숏으로 지금은 들어갔을 때 요런 이제 빔이 하나에서 2개 정도 좀 더 이제 붙여주면은 충분히 우리가 숏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자세한 전략들도 전부 다 이제 카톡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요 카톡방 100% 무료 카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 보시면은 매매 타점 그리고 이제 알트들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기 보시면 리플도 말씀드렸죠. 리플 올라가기 전에도 토요일 저녁 8시쯤인데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만 지켜주면 0.411달러만 지켜주면은 충분히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이후에 리플이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현재 카톡방에 지금 보시면 45%까지 12배밖에 안 쳤는데도 불구하고 리플롱 45% 수익 인증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이니까 요런 이제 좀 정보들 저희가 이제 뭐 주말이든 밤 시간에든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수익 보실 수 있게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도 저항을 받는 이유가 있죠. 제가 저번 영상 썸네일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은 여기 딛고 크게 올린 자리, 여기 딛고 크게 올린 자리, 여기 한번 딛고 내린 자리, 오랫동안 머물렀고 오랫동안 손바뀜이 일어났던 강력한 매물대에 저항을 지금 맞았기 때문에 여기 자리를 지금 뚫기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나 여기 15K부터 한 방에 이제 밀어 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을 맞고 한번 눌리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번 주가 이제 주봉 이번 주 주봉이 마감되면서 또 월봉이 마감되는 시기입니다. 3월의 월봉 여기 보시면은 현재 몸통으로 종가 마감 기준으로 20% 정도 좀 들어 올린 그리고 아래 꼬리까지 달려 있는 강력한 이제 상승을 보여줬던 좀 3월이기 때문에 이 월봉 마감 이후에 요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때는 이제 5달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쭉 좀 내려왔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월봉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좀 크게 달린다. 어느 정도 올린 고가권에서 윗꼬리 달린 캔들로 월봉 마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이후로 좀 이제 하락 조정세가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아래꼬리 달고 약간 이제 좋은 양봉의 캔들을 띄고 있는 월봉이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아버리게 되면 이번 주 중으로 해서 윗꼬리가 어느 정도 달려버리게 되면은 결국에 이 캔들도 약간 이제 윗꼬리 달리고 몸통 있고 아래꼬리 달린 캔들 형태로 좀 종가 3월에 마감을 좀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4월, 5월을 좀 눌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어떻게 조금 주봉이나 월봉 마감이 되느냐가 우리가 조금 차트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제 빅 롱이라든지 빅 쇼트라든지 요런 게 지금은 자주 그렇게 나오고 자꾸 차트도 이제 위아래로 크게 이제 흔들림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쭉 차트가 이런 식으로 쭉 위로 올린다. 그럼 여기서 숏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올렸으면은 내려가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숏 타점 잡아드렸고, 숏 들어갔죠? 숏 들어가서 여기서 숏 잡아드려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상당히 좀 수익이 많이 찍혔고, 이런 식으로 바로 숏 수익 31% 이렇게 이제 인증도가 올라왔죠. 주말에도 저희가 차트 움직이면은 바로바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정보 받아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갑자기 이제 위로 올린다라고 해도 지금 어차피 위로 뭐 많이 올려봤자 여기 저항이 또 있고, 저항을 지금 맞으면은 최근에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갈 때도 이런 저항 자리들은 우리가 충분히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올린다, 충분히 캔들의 형태를 보고 위에서 터지는 캔들이 이제 윗골이 달리고 거래량 터진다 그러면 숏 변곡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또 숏을 들어가면 이렇게 또 빠져주는 거고, 반대도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롱을 잡을 수 있는 위치 자체가 여기 이제 바닥 찍고 올린 자리, 여기 아래 꼬리 크게 달아준 자리들,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가 좀 어느 정도 나름 이제 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바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려주면은 롱 반등 잡았을 때 튕겨주고, 또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 좀 크게 올린 자리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롱 진입 자리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접근 방법이 지금은 훨씬 더 수익을 잘 낼 수가 있는 그런 횡보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단기 타점들로 좀 그때그때 수익을 챙겨 가다가 비트가 이제 쭉 빠져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빠져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롱 노리고 좀 물량을 크게 태웠을 때 이런 식으로 또 빅롱으로 우리가 수익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제 횡보 장세고, 보통 이제 사실상 이제 미국 시간대로 많이 움직이니까 보통 이제 저녁 시간대, 새벽 시간대 움직임이 많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낮이나 뭐 특히 주말 같은 때도 그런 큰 움직임보다는 뭐 갑자기 주말에 위로 막 들어 올린다 이러면은 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아래 횡보 장세에서는 좀 최대한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린 리플 차트가 심상치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 최대한 저희가 모아가지고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리고 영상으로도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3월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계속해서 좀 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녁 시간에 변동성이 좀 나오면 변동성에 맞춰서 또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